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1시 평소 들을 수 없던 목소리로 가벼운 사회 문제를 들어보는 PD들의 수다. 그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PD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초 의대생 4시간 감금 폭행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트 폭력인데요.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이라고 치부하는 우리 사회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아야겠습니다. DKBS 선하빈 PD와 함께하는 저는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PD들의 수다.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공하는 데 제일 주요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뜻하죠. 우리 사회는 흔히 이 외모지상주의가 사람들의 본질이 아닌 허상에 집착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PD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 해결이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삶이 윤택해진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의식주를 바라보는 태도에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더 자신을 꾸미는 것에, 보이는 것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자기만족을 중시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세밀히 따져서 소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남에게까지 그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당연한 거겠지만요. 과거와는 달라진 생활 여건에 따른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과해지거나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D님, 그럼 이번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외모지상주의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외모지상주의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배우 황석정 님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황 배우는 한예종 입학시험 당시 배역에 맞는 옷을 입고 그것에 따른 연기를 하였는데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합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의 시험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여성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것에 따라 연기하여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매우 씁쓸했다고 하는데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과 개성을 무시하는 규격화에 대한 씁쓸함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최우선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겉모습에 대한 회귀라 또한 문제라는 이야기시군요.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특수성 또한 이 사례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직업이 달라진다 하여서 겉모습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새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을 보고 반전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요. 이 또한 겉모습을 중시하는 사회의 한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직업을 보고 그의 출신이나 다른 요소들을 멋대로 짐작한 것에서 오는 반전이기 때문이죠. 설명을 들으니 단순히 직업적 특수성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외모지상주의나 선입견을 단숨에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TV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한 황배우처럼 작은 한마디로 변화는 조금씩 진행되지 않을까요?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음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20, 30대 연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피디님,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입니다. 예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해왔지만 단순히 연인 사이의 일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다가 작년 3월 의대생 4시간 감금 폭행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폭력이나 위협이라니. 네, 또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다 보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알게 되더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설사 제대로 대처한다 하여도 아직 법체계가 미미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가까운 사람인 만큼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자체로도 힘들 텐데 2차 피해라뇨. 매우 힘들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법체계의 새로운 정비를 위해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저 본 적 있어요. 그 청춘시대에서 한승연 전 남자친구. 드라마 자체가 요새 20대 이야기를 매우 현실적으로 담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엄청 무서웠어요. 맞아요. 최근에 다시 시들해지다가 청춘시대에서 데이트 폭력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잘 표현한 점은 단순히 폭력뿐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문제가 당사자들 간의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범죄학자들은 이것을 스톡홀름 증후군에 빗대서 많이들 말하죠. 한 번만 하면서 눈 감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하는 순간 그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 마음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데이트 폭력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피디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혹시라도 데이트나 관계를 갖는 중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완벽히 폭력을 행사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조금의 주의는 갖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첫째, 연락을 지나치게 자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심하게 화를 낸다. 둘째, 날마다 만남을 요구하고 기다리지 말래도 기다린다. 셋째,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목이 좀 아프네요. 수빈씨, 마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럼 넷째, 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바뀐다. 다섯째, 싸우다가 외진 곳에 나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다. 정말 데이트 폭력은 초기에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시고 예쁜 사랑하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대화하는 유익한 시간. 맨날 원고와 연출만 담당하시다가 이렇게 직접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쓴 원고를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앞으로 조금 더 아나운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저도 이렇게 PD님과 함께하는 방송은 처음이었는데요. 다른 아나운서 분들과 하는 방송이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저와 방송해 주시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하죠. 저도 오늘 수빈 씨가 너무 잘해주셔서 처음이지만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었는걸요. 네, 그럼 오늘 출연해서 이렇게나 유익한 소식들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끝나기 전에 잠깐 할 얘기가 남았습니다. 단국대학교 방송국 DKBS에서 9월 한 달간 3차 수습국어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집 부서는 프로듀서, 아나운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방송 원고를 작성하며 연출을 책임지고, 엔지니어는 방송 중엔 음향, 그 외에는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나운서는 방송을 맡아 진행하고 라디오 드라마나 영상에서 연기를 합니다. 방송에 관심 있는 16학번 새내기 분들이라면 8005-2428번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해당관 317호로 오셔서 자유롭게 지원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서수희, 진행의 선하빈, 김수빈이었습니다. Got loving on the mind.